다음으로는 이제 5호선의 이제 검단 김포 연장 이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역시 12월달에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12월 5일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내용이 오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포 의뢰 이 박상혁 국회의원이 이제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 그리고 대강위원장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화가 오갔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호선 문제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골드라인을 타고 아침에 출근했는데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 대광위원장님, 아까 12월 중으로 5호선 노선 문제 용역 결과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5호선 이 연장 사업의 주요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죠? 물론 컴팩트 시티 2 만드는 거에서 예, 거기서도 대부분 나오죠. 나옵니다. 예,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재원을 대는 쪽에 노선이 유리하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분명은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게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때 저도 삭발을 했고 우리 김포 시민들이 많이 함께 삭발도 하면서 노력해서 반영된 사업이고 김포시의 건폐장과 또 다른 데에서는 잘 받으려고 하지 않은 차량 기지까지 다 받아서 김포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많이 이 그동안 군사 문제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분들한테 더 고통을 받아온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김포 시민들의 최저간이 반영되어야 되고 철도를 놓으면 그것이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거나 더 많은 고통이 발생한다면 그 철도에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받아온 분들 그리고 재원을 대부분 부담하는 김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노선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12월 중으로 꼭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 매듭 짓고 발표하시고 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5호선 노선안 관련해서. 제가 임기 종료일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일방적으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2월달에 꼭 발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발표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대강위원장도 뭐 그때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상혁 국회의원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은 뭐 5호선의 노선의 비용을 누가 대느냐, 제2 컴팩트 시티의 개발 사업자가 그걸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내는데 그러면 그 비용 내는 사람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누가 대느냐. 물론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그 개발 사업자가 뭐 LH다 그러면 LH에서 그 부분을 내겠지만 100% 내는 것은 아니죠.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고 비용을 많이 내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정 수준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시도 경계를 지나가는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지나간다면 그만큼의 그 비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박상혁 의원의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김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천시가 마치 김포시의 뭐 5호선 연장을 자꾸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 된 뭐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5호선의 그 연장 부분 누가 이 5호선의 종점을 끌고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김포시도 거기에 뛰어들었고 고양시도 뛰어들었고 뒤늦게 인천시가 뛰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구도가 됐죠.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사실 고양시였습니다. 김포시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때 이 고양시의 이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김현미 장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정부도 문재인 정부였지만은 일단은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김포시가 먼저 이 안을 꺼낸 것이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거쳐갈 경우에 좀 가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검단 신도시하고 김포 신도시 가게 되면 김포로 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노선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것은 이제 추후에 과제로 남겨놓은 것이고, 일단은 유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김포 검단을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김포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천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어떤 합의된 정신을 가지고 5호선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김포시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가져가기 한 것, 그리고 차량 기지를 이렇게 가져가기로 한 것, 높이 이제 뭐 평가를 하고 뭐 김포시가 상당히 5호선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은 뭐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가 뭐 숟가락을 얹는다든가 이것은 아니었던 거고, 인천시로서는 수도권 매립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단에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매립지 이걸 수십 년간 둬왔는데 여기다 건설 폐기물 하나를 더 얻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거를 김포 시민들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천시를 너무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검단 신도시하고 김포 신도시는 인접된 신도시로서 어차피 이제 같은 운명체로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김포 시민들 그리고 검단 신도시 인천 시민들이 서로 반목을 하고 뭐 5호선은 우리끼리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이쪽에 서구 주민들 또 인천 시민들 또 그러면 GTX는 뭐 우리 단독 노선으로 해야 된다. 저쪽에 너 많이 투자했다. 이렇게 서로를 디스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겠느냐? 방해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박상혁 의원이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될 때 뭐 머리를 깎고 뭐 김포 시민들도 머리를 깎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다. 추가 검토 사항으로 반영된 것이고, 이 추가 검토 사항 안에서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게 진행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여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광위에서 이게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관이지만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원래 대광위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질질 끌면서 또 용역을 하고 합니까? 그 이유는 이게 두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반목을 하고 상대를 배제하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양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더군다나 또 이 김포갑에 국민의힘 박진호 위원장이 불로하고 김포하고 그 사이에다 역을 놓기로 돼 있던 것을 또 아주 감정동으로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포갑에 지금 국민의힘 다른 뭐 후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몰려 있고, 특히나 또 청와대에 계신 분이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행정관으로 있던 분이 내려와서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지역에서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이것은 이해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적인 이런 개입이 있어서 이 부분을 참 문란하게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동안에 그려왔던 것들을 생판 다른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그것이 반영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더군다나 이 불로 대곡동의 주민들 이미 인천시로부터 한 차례 불로 역사를 제외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또 이게 죽이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12월 달을 앞두고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박상혁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12월 달에 발표를 뭐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쉽게 발표가 될 수 있을까? 그 합의가 쉽겠느냐? 그렇다면 발표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되면서 오늘 방송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